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8월 19일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된 시민권자의 미립국 배우자 의붓자녀 구제 절차 네네. PIP 시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지난 6월 18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시민권자의 미립국 배우자 의붓자녀 구제안이 어제 8월 19일부터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USCIS는 어제부터였죠. 8월 19일부터 I-131F라는 양식으로 구제안과 관련된 가입국 절차 PIP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변호사님께서 이 신청 자격부터 주의사항과 조언의 말씀까지 좀 자세하게 정보를 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6월 1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시민권자 미립국자 의붓자녀 구제안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네네. 구제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법안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place in parole, 네. 그러니까 뭐 가입국이라고 뭐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내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고 이제 군대에 복무 중인 경우 또는 예비역인 경우에 한해서만 요걸 이제 해주는 거를 이제 확대한 거죠. 네. 시민권자의 미립국자 배우자하고 또는 이제 미성년 그 의붓자녀들한테까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확대해 준 거고요. 이제 취지는 미국 내에서 이제 오랫동안 미립국을 하신 경우는 뭐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소개해줬던 601A라는 그 면제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원래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미국을 떠나서 본국에 있는 돌아가서 미국 영사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영주권을 이제 받는 거를 포기를 많이 하셨죠. 나가면 못 들어올까 봐. 물론 이제 면제라는 601A라는 면제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시행령의 이제 시행의 행정명령의 의의는 이제 그런 만약에 해외에 나갔을 경우 들어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면제 네.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그 미립국자 분들 중에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구제해 줌으로써 미국 내에 이제 결혼하고 살고 계시는데 이제 가족끼리 떨어지는 이런 고통 같은 걸 덜어주겠다. 이제 이런 네.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취지는 참 좋고 또 기존에 있던 구제안이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그 문이 좁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제받지 못했던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이 문을 좀 넓혀서 좀 더 네네.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구제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제안 신청 방법부터 좀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자세한 정보 이 시간 통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자격 요건을 이제 발표를 정확하게 사실 하셨었는데 네. 지난 6월 달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그러니까 미군 복무자 또는 미국 예비역의 직계 가족의 그 구제안보다 플레이스 인 파월보다 조금 더 이게 사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네. 일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미국을 들어오신 분이 아니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민이나 세관을 거쳐서 이제 항만이나 공항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입국하시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신 네. 경우죠. 미립국을 하신 경우.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미립국을 통해서 미국에 현재 체류 중이셔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제가 만약의 경우 이제 막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신분을 유지를 못해서 불법 체류가 그러니까 서류 미비가 되셨다. 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면 사실 구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대상이 아니고 내가 미국에 미립국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자랑 결혼을 통해서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네. 이제 이런 상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 계십니다. 이제 뭐 그렇군요. 캐나다 국경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고요. 네. 캐나다 국경이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그냥 월경을 해서 이제 넘어 들어오신 분, 네. 그래도 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네. 많이 좀 이제 수면 위로 못 떠올라서 이렇게 계시는데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래도. 네. 이번에 그럼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이제 601A 면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네. 영주권 인터뷰를 하셔야 되니까 좀 이건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많이 그래도 이제 불안하죠.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여기서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못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겁이 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번에는 아마 신청을 많이 하셔서 이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자격 요건이 또 필요한지. 예. 그러니까 요거 바로 이제 두 번째 요건 요거에 조금 상당히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2024년 6월 17일 현재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continuous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대상이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2014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7일 뭐 요건 이제 넘어가면 더 좋겠죠. 최소한 1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2011년부터 있었다 그러면 더 좋고요. 현재까지. 네. 그 기간을 전부 다 커버하는 걸로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겠죠. 10년 동안. 2014년 6월 17일부터가 미니멈이고 이제 더 넘어가면 좋고요. 네. 그날로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계속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계셨다는 거. 네.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단서가 붙은 게 지속적으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 동안 뭐 나갔다 오신 거. 근데 여기서 또 잠깐 동안 뭐 나갔다 오셨다 그러기도 참 얘기가 그런 게 뭐 미립국으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은 또 미립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시 법을 어기고 나갔다 온 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잠깐 나갔다 온 거는 뭐 짧고 그리고 뭐 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갔다 온 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다카 대상자들 중에서도 이제 잠깐 동안 이제 가족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네. 잠시 동안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다카 신청인 경우 같은 경우는 나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뭐 한 달, 뭐 4주, 3주 이렇게 나갔다 온 경우 이제 이렇게 브리프리 짧게 나갔다 온 거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제가 살펴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신 걸 이제 적어도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2024년 6월 17일 현재 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뭐 7월 달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미립국을 했는데 구제가 되냐. 그때는 사실 때가 늦었습니다. 사실 네. 그 전에 이미 결혼 상태가 되어 계셨어야죠. 그분들 한해서만 구제가 된 그렇죠. 건가요? 6월 정확히 얘기하면 2024년 6월 17일 현재라고 했으니까요. 네. as of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 전에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날 또는 그날 하시면 너무 좀 드라마 같은데 아무튼 그 전에 2024년 6월 17일 이전부터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계셨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자격들이 필요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여기 이제 또 딱 걸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범죄 기록입니다. 이건 뭐 영주권 신청할 때 시민권 신청할 때 다 문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범죄 기록이 사실상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범죄 기록 때문에 미국의 공공 안전이나 퍼블릭 세이프티나 또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신원조를 통해서 나오겠죠. 뭐 전에 테러리스트 단체에 뭐 기부를 한 적이 있다든지 네. 뭐 여러 그런 가지 것도. 그런 게 그건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범죄 같은 거가 이제 흉악범이나 아니면 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공 안전에 좀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범죄 기록이 없는 게 좋고 네. 그다음 미국의 안보나 그런 공공의 안전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이제 요건으로 이제 제시를 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은 신청인이 이제 이민관이 심사를 할 때 네.
이 사람한테 왜 내가 해줘야 되나 할 때 좀 되게 좀 호의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뭐 선행을 많이 해서 상을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상을 봉사를 많이 받았다든지 했다든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를 위해서 판단을 돕기 위해서 네.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는 게 의붓자녀인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오신 신청인이 네.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실 때 그때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번 법안으로는 그때 같이 국경을 넘으신 자녀분들도 사실 같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건은 이제 의붓자녀가 되겠죠. 이 네. 시민권자한테는 그 시민권자의 이제 의붓 아버지가 되겠고 이 의붓 아버지 시민권자인 의붓 아버지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국경을 같이 넘어 들어온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신청하는 현재 시점에 아이가 이민법상으로 미성년. 그러니까 21세 미만.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자녀는 무조건 미성년자여야 이제 한다. 미성년자였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시민권자 아빠나 엄마와의 결혼이 그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어야지만 네. 의붓자녀도 이제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넘어왔을 때는 이미 아이가 미성년자였지만 지금 자라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성년이 돼 있으면 23살 어떻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 그렇게 되면 미성년이셔야 됩니다. 21세 네. 미만.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접수 방법과 또 인지세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아직까지 99.99%의 그 이민 양식은 사실 서류가 다 있습니다. 종이로. 네. 종이 파일링이 가능한데 서면으로 파일링이 가능한데 네. 요 케이스만은 온라인으로 I-131F라고 해서 이제 새로 나온 양식인데요. 네. 요 양식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인지세는 580불인데 네. 요것도 이제 크레딧 카드로 하셔야죠. 네. 그럼 무조건 온라인으로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네, 온라인만 네.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인지세는 580불입니다. 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대리인을 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근데 좀 질문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부차적으로 내가 해명을 하거나 소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년 동안 내가 여기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도 같은 것들을 업로드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데는 특히 이제 범죄 기록이 있으시거나 네. 미국에 거주하신 기록이 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양식하게 폼을 작성해서 내는 정도라면은 뭐 개인이 해도 되지만 근데 네. 그 폼 자체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다 네. 체크를 해야 될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문가 그 변호사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변호사를 쓰셔야 됩니다. 네. 사실 또 미립국 하시는 분들은 또 언어에 좀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예,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그렇죠. 게 확실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증거로 제출이 되는 서류들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모든 이민도 그렇고 이 법률적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구제책을 내거나 아니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공서나 정부기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냥 폼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폼에 기재되어 있는 그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내가 사실이라고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를 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같이 제출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게 네. 증거 능력이 더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커버 레터 같은 걸 통해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때 내 케이스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서류들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증거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시민권자랑 결혼하셨으니까 나의 남편이나 내 부인이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돼야겠죠. 꼭 네. 내야겠죠. 그러니까 시민권자 증거를 남편분의 시민권자인 증거를 이제 보통은 귀화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겠고요. 네. 내추럴라이제이션 서티피케이트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남편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서. 출생 증명서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보강적으로는 뭐 미국 여권 이것도 네.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증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내시면 되고 그렇게 배우자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이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헷갈리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시민권자 분이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편분.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반드시 네임 체인지 파티션도 같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합법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는 서류로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를 제출을 하셔야겠죠. 네. 이 그리고- 두 가지는 기본이겠네요. 그건 기본 중에 네.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베리파이가 안 되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다른 이름, 그러니까 other name used, 내가 사용한 적이 있던 다른 이름들은 반드시 잘 생각을 하셔서 적어내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결혼 증명서, 메리지 서티피케이트에 있는 그 이름이 내 이름과 일치하는지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서류를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미국에 10년 동안 거주하셨다는 증거 네. 서류입니다. 이제 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딱 정해져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사오 아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00년 12월 20일 그 시점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미국에 계속 그 전부터 이제 증명하고 있었다는 걸.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사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 거주 조건을 이제 증명할 때 우리가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냥 대충 정리해 본 겁니다. 네. 일단 이런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서류 목록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저 아래 서류들은요. 가능하면은 2014년 미니멈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네. 오늘까지 미국에 쫙 거주하고 있던 모든 거를 다 커버하는 서류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 기록들. 네. 그럼 이제 2013년도에 내가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증명될 수 있죠. 그 한 해는 또 그렇죠. 커버가 그래서 되는 학교 거네요. 다니신 거. 네. 그럼 이제 기록들을 뭐 성적표, 그다음에 학교에서 받은 편지, 학생증 이런 걸 싹 내시면은 네. 그러면은 대학교를 다녔다 뭐 국경을 넘어오신 분도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네. 학생증, 성적표 쫙 그러면 뭐 4, 5년 다닌 기록을 쭉 하면 또 그 증명이 네.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학교 보낼 때 그 학교 기록에 학부형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도 예, 이게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상상력을 네. 동원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창의적으로 물어보는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 기록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2015년도에 내가 어떤 정기적으로 다녔던 병원에서 내가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 네. 이제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걸로도 이제 뭐 그 10년 이내 정확하게 다 10년을 커버 안 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네. 15년, 17년도에 미국 저 병원 다녔던 기록도 내고. 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것도 뭐 요새는 7년 이상 기록을 잘 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을 다 커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17년부터 현재까지 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걸로 해야죠. 학생증을 하든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렌트비 영수증 네. 또는 뭐 리스 계약서 내가 그때 이 주소에서 살면서 내가 사인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리스 계약서 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과금 있죠. 네. 비일 같은 거 이제 워러빌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빌이라든지 이런 거 낸 거에 내 이름 올라가 있는 거 또는 이제 네. 영수증 같은 거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내주는 뭐 서티피케이트 오브 멤버십 우리 교인 교적에 이름이 계속 올라와서 출석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네.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DMB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몇 년부터는 쭉 해가지고서는 DMB 레코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쭉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증거죠. 그렇죠. DMB 레코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또 은행 기록 같은 거 좋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돼가지고 이제 한 뭐 아마 찾아가면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같은 걸로 보면 7년까지가 맥시멈입니다. 네. 10년을 다 커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내가 돈을 계속 넣고 빼고 썼다는 건 내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건강보험 해마다 네. 자동차 보험 뭐 그거 다 좋습니다. 네. 보험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키웠다는 거는 내가 계속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해부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그 당해라든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같은 것도 기록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그 구제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미입국을 하셨든 서류 미비가 되어 계시든 많은 분들이 사실 세금을 내셨습니다. 뭐 네.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제안으로 뭐 5년 이상 세금을 냈은 경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상 밖으로 세금을 텍스 아이디를 받아서 불법 체류고 미입국 하셨는데도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세금 기록, 내가 텍스 파일링을 했다는 거.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제 배우자분이랑 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셨다 그러면 이제 현재 내가 집을 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도 미국 내 거주 요건을 이제 증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단편적으로 모인 것도 또 이제 한꺼번에 모이면은 다 이제 짜맞추기처럼 돼서 10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라도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 또 뭐 코스트코 카드 해마다 한 것도 증명이 될 수 있겠죠. 네. 코스트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사사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내가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자료라면 그렇죠. 셀폰 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네.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내가 살아오고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죠. 10년 내가 동안 내가 이곳에서 미국에 살았다는 거. 걸 증명하실 수가 있어야죠. 네. 혹시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 그렇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이게 바로 가장 쟁점입니다. 네. 새로 나온 그 131F라는 양식을 보면은요.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업로드도 하고 설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내가 범죄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가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심각한 범죄다 그러면 네. 사실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범죄이지만 이게 내가 피치 못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다가 저지른 범죄 뭐 이런 것도 그런 거는 뭐 범죄가 되지는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런가요? 정당방위니까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말고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내가 네. 뭐 피치 못하게 범죄에 이렇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는 네, 거, 연루가 뭔가 돼 있다.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게 이제 범죄가 심각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이제 USCIS도 예를 들어놨습니다. 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린 거, 교통위반인데도. 네. 그리고 뭐 운전면허가 익스파이어 됐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걸린 거. 네. DUI도 만약에 경범인 경우는 소명을 잘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뭐 상해를 입히거나 그래서 만약에 펠로니로 중범으로 DUI하고 기소가 돼서 형을 살았으면 그건 어렵지만 네. DUI 경우나 운전면허 없이 한 경우도 경범으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범으로. 네. 경범으로 처벌된 경우는 소명을 잘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법원에 제출한 법원 서류들 일단 내셔야 돼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신청하시는 경우는 일단은 그 미닛이라고 그러죠. 또는 네. 다켓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케이스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그 지도 같은 겁니다. 언제 체포가 되고 언제 그러니까 언제 유무죄를 얘기를 하고 재판을 어떻게 해서 어떤 형을 받았고 종결되었다 이렇게 네.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민국은 그 케이스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명이 싹 되는 것을 이제 서류를 내셔야 되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띄워오셔야 됩니다. 그 네. 케이스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를 업로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나만의 설명, 진술서 같은 거를 이제 참작 사항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적어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체포가 되셨는데 네. 체포 기록만 있어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제로는 이제 배우자분이 바람 피우는 걸 보고 열받아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바로 데려가서 그분은 정말 사실상 피해자인데도 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로 일단은 체포가 되신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거기에 대한 정황 증거를 설명을 해야겠죠. 네. 그러네. 그리고 실제로 기소는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네임 서치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을 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그렇죠. 좀 너무 범죄 기록 있으신 분은 혼자해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법원 서류를 내시고 그다음에 소명을 하실 것이 있으면 소명할 수 있는 것도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인 이후에는 어떤 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미입국을 하셔 들어오셨기 때문에 I-94라는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요. 네. 근데 이제 place in Peru이라는 말은 뭐냐면 place는 거기입니다. ICE 오피스, 국경보호처 오피스에서 글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발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국 신청서라고 번역하시는 가입국이라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상적으로 나한테 I-94 출입국 기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나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나를 초청을 해주면은 합법적인 입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 3년 동안 유효한 I-94 카드를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 3년 안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날짜가 있으니까 뭐 사실 날짜가 지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3년이라는 유효 기간 안에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뭘 왜 시간을 겁니까? 이 플레이스 인 퍼로 카드를 받게 되면은요. 그렇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승인이 나시면은. 나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네요. 그렇죠. I-94 카드를 주고 영주권 신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시노동 허가증을 또 신청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같이 플레이스 인 퍼럴 신청할 때 같이 넣으실 수는 없어요. 765를요. 네. 765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받고 나서 신청하는. 받고 나서. 예. 네.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효과, 승인 이후에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 짧게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시에 쟁점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주의사항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막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샌디에고 놀러 갔다 잡히셔가지고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추방 재판에 회부가 돼서 추방 재판 중인 경우도 네.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경우는 그럼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나한테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신청은 가능은 한데 이민국에다가 나중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받은 다음에 I-130이나 I-485를 통해서 법원에서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하시려면은 일단은 공이 이민국으로 넘어와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추방 재판이 걸려서 나의 케이스가 법원에 들어가 있으면요. 법원에서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영주권까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이 플레이스 인 퍼로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케이스를 클로스를 시켜야 돼요. 네. 이미 판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미 US 어처 그 디스트릭 어터니 프로스큐터 그러니까 연방 검사겠죠. 네. 그분들하고도 협상을 잘 해서 이 케이스가 승인이 되었으니 법원에서 다루지 말고 이제 이민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판사님이 보통은 케이스를 클로즈 시켜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을 넘겨받아야지만 이런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디 보니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영주권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써놨던데 그런 컬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신청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케이스를 클로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요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 중이거나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도요. 나중에 어떻게 그건 잘 처리는 하셔야 되지만 네. 예, 요번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601 면제랑 겹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601 면제를 신청 중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601 신청 중인데 그럼 내가 이거 하면 601A 면제 지금 신청 중인데 그거 그러면은 자동으로 닫히나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따로 심사는 합니다. 네. 그건 그거대로 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플레이스 인 퍼럴이 거절됐다고 해서 내가 영주권 그러면 601A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없냐 물어보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 별개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601A 면제 받으셨는데 아드님이 군대 가서 시민권 따가시고요. 중간에 601A 면제 승인 받았는데도 플레이스 인 퍼럴에서 지금 영주권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이민법 전문 청간우 변호사님과 함께 8월 19일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된 시민권자의 미리국 배우자 의붓자녀 구제 절차 PIP 시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 관련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저 사무실은 두 군데고요. LA하고 부에나파크인데 LA는 213-232-1655, 네. 213-232-1655 그리고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전화 주시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